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를 이야기하는 웨폰 테크입니다. 현대 공중전을 지배하는 전투기는 뭐니 해도 F-22 랩터일 것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F-22 랩터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스텔스 성능 최대화를 위해선 내부 무장창으로 무기들을 숨겨야 하고 외부 포드에 무기를 장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약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능력은 모두 F-22에 뒤질지언정 폭장량에서만큼은 F-22까지도 압살할 수 있는 궁극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F-15 시리즈입니다. F-15는 1966년부터 설계가 시작이 되어서요. 1972년 시제기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1974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 전투기입니다. F-15는 F-4와 F-112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에서 미그-25가 출현을 했고요. 미그-25가 미국의 어떤 전투기도 뛰어넘는 괴물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와전되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3.25, 속도 제한 시 최고 속도는 마하 2.83에 달하는 괴물 전투기의 등장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괴물 전투기 미그-25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전투기와 전투를 수행한다고 해도 능히 우세하게 싸울 수 있는 공중 우세 전투기를 주문을 했고요. 이에 따라 F-111의 호위기 정도로 개발하려고 했던 F-15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무적의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F-15의 스펙상 전투력은 사실상 대적할 상대가 거의 없는 무적의 전투기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당시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넘사벽의 전투기였을지언정 시간이 흐르면서 F-15에도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창기 모델인 F-15A, 훈련용 기체인 F-15B를 개량한 F-15C D형이 개발이 됩니다. F-15A와 B형에 비해서 레이더를 개량하고 항속거리를 늘렸으며 운용수명도 기존 4000시간의 2배인 8000시간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항속거리 증가를 위해 일체형 보조 연료 탱크인 CFT를 채택하기도 했죠. F-15C형은 단좌형 전투기였고 408대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15D형은 복좌형 전투기였고 62대가 생산이 되었죠. 이후 1983년 MSIP로 불리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무기체계와 전자장비의 대대적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F-22 랩터가 실전 배치가 되면서 F-15의 입지가 위태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죠. 하지만 F-22의 경우 넘사벽의 스펙으로 세계 최강 전투기에 등극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성능만큼이나 막강한 가격을 자랑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대도 안 되는 190여 대 정도만 실전 배치가 되면서 F-15는 다시 미국의 주력 기종으로 기사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여러 신형 전투기를 개발을 하면서 F-15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요구됨에 따라서 미국은 MSIP-2 사업을 통해서 F-15C D형의 수명을 현재 8,000에서 9,000시간에서 18,000시간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F-15E형의 경우 8,000시간의 수명을 최대 32,000시간까지 연장하는 업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MSIP-2의 개량 내용은 이에서 더 나아가서 AN/APG-63-3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HMD와 연동되는 AIM-9X 슈퍼 사이드 와인더의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MSIP-2가 적용된 F-15CD 기체를 우리는 골든 이글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2012년 F-15CD형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또 한 번 시행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 인식 능력을 대폭 상승시키기 위해 리전으로 명명된 IRST 포드를 탑재를 해서요. 전자전 능력을 훨씬 더 향상시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F15 기체가 워낙 옛날 기체이다 보니까 계기판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여러 복잡한 계기판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조종 부담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에 따라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조종석의 단순화와 최첨단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보잉은 F-15에 F-35와 같은 일면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첨단 조종석과 F-15E의 컨포멀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기체 표면에 스텔스 도장을 입히는 한편 골격의 재설계를 통해서 암람 미사일을 최대 24발 탑재가 가능하게 하면서 또한 수명을 더욱 연장함을 통해 2040년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F-15-2040C 프로그램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이 제안이 미 공군에서 받아들여져서 F-15EX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F-15EX에 대한 이야기는 두 편에 걸쳐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F-15 운용의 역사와 최신 개량형인 F-15EX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신 개량형인 F-15EX의 스펙과 특성, 그리고 활용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